폭식증. 이게 그냥 음식을 좀 많이 먹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이면에는요, 뭘로도 채워지지 않는 감정의 허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폭식증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사실 아주 단순한 하나의 감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바로 그 텅 빈 느낌 말이죠. 이 문장 정말 마음 아프면서도 폭식증을 겪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뭔가 허전해서 단 걸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잠깐뿐이고 오히려 더 큰 쓸쓸함이 확 밀려오는 거죠. 바로 이 감정의 굴레,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이 감정의 정체, 폭식증이 대체 뭘까요? 그냥 많이 먹는 습관이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폭식증은요, 절대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멈출 수 없는 사이클에 가깝습니다. 먼저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통제력을 잃고 엄청나게 먹는 폭식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엄청난 죄책감이랑 살찔 거라는 두려움이 밀려오죠. 그래서 이걸 없던 일로 만들려고 억지로 토하거나 약을 먹는 제거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끔찍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엔 깊은 수치심이랑 무력감만 남게 되는 거죠. 자, 20%.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젊은 여성 5명 중에 1명은 폭식증으로 힘들어한 경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5명 중 1명이라니. 이건 절대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 친구, 내 가족, 어쩌면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폭식증 이야기를 하면 꼭 같이 나오는 게 바로 거식증이잖아요. 이 둘이 막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살찌는 게 너무너무 무섭다. 내 몸을 내 맘대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다는 그 마음. 똑같아요. 다만 표현 방식만 다른 거죠. 거식증은 극단적으로 안 먹는 걸로 나타나고 폭식증은 주체할 수 없이 먹고 또 그걸 없애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차이인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멈출 수 없이 먹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그 시작이 뭘까요? 이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게 사실상 치유의 첫 단추를 끼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딱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리한 다이어트, 둘째는 엄청난 스트레스,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의 허기. 이 3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다이어트의 덫입니다. 여러분, 식욕이라는 게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걸 너무 억지로 꾹꾹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용수철을 꽉 눌렀다가 탁 놓는 것처럼 나중에 훨씬 더 강하게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제 불가능한 폭식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이거 정말 공감되실 텐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요, 우리 몸이 비상사태를 선언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고 뇌는 빨리 에너지 보충해 하면서 당분을 엄청나게 찾게 됩니다. 우리가 막 힘들 때 초콜릿이나 떡볶이 같은 게 막 땡기는 거.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기 딱 좋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는데요. 바로 심리적 허기입니다. 이건 진짜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고픈 거죠. 외롭고 불안하고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 감정의 구멍을 뇌가 배고픈가?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호 오류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배고픔이 아니라 마음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음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원인들을 쭉 살펴봤는데 좀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과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치유로 가는 그 길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보시죠.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처방은 과연 뭘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 의외로 아주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식사 자체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폭식증을 이겨내는 핵심 열쇠, 3가지 식사 규칙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에 먹기. 둘째, 천천히 먹기. 셋째, 함께 먹기. 어때요? 너무 간단해서 에게 싶으신가요? 하지만 믿어보세요. 이 단순한 세 가지 원칙 안에 폭식의 악순환을 끊어낼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 정시에 먹기입니다. 배고픔을 막 참다 참다 터트리는 그 패턴, 그걸 깨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거죠. 이건 내 몸한테 약속을 하는 거랑 같아요. 얘야, 이제 굶길 일 없어. 제때 밥 줄게. 걱정 마. 하고 안심시켜주는 거죠. 물론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자책하지 말고 내일 다시 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통제력도 자신감도 조금씩 돌아올 거예요. 두 번째는 천천히 먹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뇌가 배부르다 하고 신호를 받기까지 20분이나 걸린대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먹으면 뇌가 알아채기도 전에 이미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춰보는 거예요. 한 번 먹고 수저 잠깐 내려놓기, 중간에 물 한 모금 마시기,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면 음식이 그냥 배 채우는 연료가 아니라 고유의 맛과 향이 있는 존재로 다시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바로 함께 먹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식은 대부분 언제 일어나죠? 맞아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일어나요. 일종의 비밀스러운 의식처럼요. 그래서 그 비밀의 벽을 깨고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친구든 가족이든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음식 말고 대화에 집중해 보는 거죠. 만약 혼자 먹어야 한다면 일부러 카페나 식당처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드셔보세요. 이건 내 식사가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운명 철학자 남복후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음식을 절제하면 운명이 바뀐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무작정 굶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먹는 걸 의미해요. 음식과의 관계만 제대로 회복해도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마지막으로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빵과 물만 있어도 신이 부럽지 않다. 그 이상을 바라는 건 고통일 뿐이다. 어쩌면 폭식의 가장 깊은 곳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심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음식에 대한 통제욕, 완벽한 몸매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더가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 하는 만족감에서 오는 게 아닐까요? 음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찾아가는 이 길이 결국엔 내 마음의 진짜 평화를 찾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